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공부하고 그래. 계획 세우고 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신다고 하니까 사실은 이 뒤쪽에 또 핵심 내용들이 좀 몰려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처음에는 이제 네. 뭐 당연히 계획을 세워야겠죠. 계획을 세워야죠. 습관화된 행동, 예를 들면 뭐 가계부를 쓴다, 뭐 플래닝을 한다, 운동을 한다. 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난다. 그렇죠. 뭐 등등등등 이렇게 습관화된 행동일수록 롤모델이 중요해요. 제가 이거 시작 전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엄마 아빠는 전혀 인생에 있어서 계획적이고 이렇게 설계를 하는 것 같지 않은데 나만 공부할 때 플래닝을 짜라 그러면 안 먹히지. 억울감이 생기죠. 그러니까 일단은 부모도 어느 정도는 네. 노력해야 그런 거를 돼. 노력하는 모습을 맞아요. 보여줘야 된다는 게 이제 첫 번째 맞아요. 전제 조건 같네요. 그렇죠. 예. 제가 플래너를 만들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투두 리스트랑 플래닝을 구별을 못하는 거를 제일 안타까워했어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플래닝은 이런 겁니다. 그 정민현님 뭐 마켓컬리 이런 데서 주문하시죠. 네. 당근 3개, 과자 하나, 요런 거 이렇게 리스트업 쫙 해가지고 주문하는 거. 네. 이게 계획인가요? 아니요? 애들 공부할 때 계획 짜라고 하면 그렇게 짜요. 센수학 2페이지, 라이즈 학원 숙제 뭐 3장. 이거 그냥 투두 리스트죠. 할 일 목록. 그래서 저는 플랜이라고 하면 적어도 그 투두 리스트를 쓴 다음 네. 그걸 하는데 어느 정도 내가 자원 투자를 할지를 먼저 설계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시간. 그렇죠. 아. 내가 뭐 라이즈 숙제하는 데는 몇 분. 이거를 적어야 일단 설계가 있는 것이다. 자원 배분. 근데 아이들은 현실에서 어떻게 하냐면 얼마 걸렸다를 써요. 맞아요. 아, 구몬 결과. 30분 걸렸다. 아, 걸린 게 나중에 어떤 통찰을 주죠? 없지. 내가 어영부영해서 2시간 걸리거나 열심히 해서 30분이 걸렸어요. 그걸 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했구나 정도의 그쵸. 의미인 거지. 그럼 그 시간을 본인이 잡을 때 그 어떤 기준이 뭐예요? 감각이 있어야지. 그래서 아. 내가 자꾸 하다 보니까 구몬은 한 페이지에 한 10분 걸리네. 그것마저도 스스로 이제 터득해야 된다는 터득해 거죠. 나가는 거죠. 자기주도 학습이네. 뭐.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못하죠. 네. 근데 고학년이 되면 적어도 나의 추이를 좀 볼 줄 아는 눈. 그렇다면 내가 시간 자원을 배분할 줄 아는 힘. 이런 것들을 훈련을 시켜야 돼. 그게 이제 플랜의 시작이죠. 시험 문제를 풀 때도 이런 것들이 다 녹여져 나오는 거네. 야, 항상 질문이 날카롭습니다. 비겠어요. 그랬어요? 아니, 진짜 날카롭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만약에 어떤 국어 독해력 지문을 오늘 세 지문을 풀고 싶어요. 그럼 아이들한테 시간 배분을 해봐라 그러면 뭐 1시간 할까? 2시간 할까? 그냥 아무렇게나 정하죠. 그렇죠. 근데 현실에서 시험 때 보면 한 지문에 주어지는 시간은 고작 10에서 13분이에요. 그렇죠. 그럼 내가 평소에도 세 지문을 푼다 그러면 40분 안에는 답을 끝까지 내야 돼요. 그치. 그렇죠. 그러고 차라리 20분을 내가 틀린 문제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게 맞죠. 근데 아이들은 이런 거 안 알려주면 그냥 60분 동안 다 맞추려고 그래요. 답을. 그렇죠. 그러면 그런 능력은 현실 실전에서는 쓸 수가 없네. 없죠. 시간이 모자라서 찍게 되는 거죠. 현실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활 속에서도 꾸준하게 좀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근데 말씀하시는 단계까지 되려면 사실 계속 이게 빌드업이 돼야 될 것 같고 초등 단계에서는 일단 그럼 현실적으로 한 어느 정도를 우리가 연습하면 될까요? 초등 단계에서는 네. 그래서 내가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센수학 3페이지 푸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요거 땅 해가지고 아까처럼 기록을 일단 해보는 거죠. 그랬더니 어떤 날은 17분, 어떤 날은 25분, 어떤 날은 엄마한테 그거 터져가지고 30분 기분이 나빠서. 네. 그러면 내가 한 20분 걸리는 건가? 네. 요런 감을 채워나가야 될 때죠. 어릴 때는. 네. 빌드업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네. 그런 감을 빌드업 해나가야죠. 그런 거를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엄마가 옆에서 같이 학습 도우미가 되면서 네. 같이 좀 초반에는 몇 분 걸렸어 우리 한번 기록해 볼까 이런 네. 식으로 하면서 아이랑 충분히 계속 대화를 해줘야겠네요. 얼마나 재는지 해볼까 해가지고 재밌게 게임처럼. 너무 이렇게, 부담스럽지 않게 게임처럼. 근데 이거를 학습하다 보면 어느 정도 아이들이 네. 이 시간과 이 문제에 대한 어떤 배분 이런 게 좀 자연스럽게 터득이 되는 그런 순간이 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도 저는 한 일종의 메타인지라고 생각합니다. 맞네. 내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과제를 할 때 어느 정도 자원을 배분해야겠구나. 이 감각 되게 중요해요. 전 근데 이게 진짜 되게 그 성패를 좌우한다고 보거든요. 네네네네. 그러면 이거를 높여주려면 만약에 집에서 좀 안 돼요. 네. 엄마도 바쁘고 예를 들면 케어가 좀 안 돼요. 대치동에는 이런 학원이 있나요? 뭐 어떻게 올려줘요 이거는? 그런 그 집에서 안 학습 관리하는 되면. 학원들이 있죠. 에듀플렉스라는 데도 있고 스터디 브릭스라는 데도 있고 대치동 캐슬 이런 데도 있고 관련 업체들이 꽤 있어요. 아.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어떻게 방법도 써야 돼요. 방법이요? 방법. 후속 활동 쓰는 거예요. 내가 수학 문제를 풀었어요. 답을 맞췄어요. 틀렸어요. 그럼 뭐 해야 되죠? 오답. 오답해야죠. 그거 쓰는 거예요. 아. 네. 얘가 영어 단어 외웠어요. 그다음에 뭐 해야 될까요? 영어 외웠나 단어 확인해봐야죠. 외웠나 확인해야죠. 모의 셀프 테스트, 그 셀프 테스트를 하거나 단어장을 만들거나 그러면 해야죠. 틀린 거를 다시 한번 외우는 것까지가 이제 그 시간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보통 1시간 하겠다고 하면 풀고 채점하고 끝. 사실 계획 짜는데 필요한 자기 객관화 3가지 포인트가 필요해요. 첫 번째, 내가 한 번에 앉아서 몇 분 공부할 수 있는 애냐 이걸 일단 알아야 돼요. 아, 자기가 딱 집중해서. 내가 0단어를 외우는데 내가 1시간은 태워야 되겠어. 근데 나는 30분짜리 집중력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은 비현실적인 계획이죠. 그쵸. 그래서 처음에 좀 재밌게 시도해 볼게. 내가 앉아가지고 더 이상 못하겠어요. 이럴 때까지 얼마나 걸리나 좀 재볼 필요가 있어요. 시간을, 요거 중요하다. 한 세션. 두 번째는 총 공부 시간. 내가 하루에 얼만큼 할 수 있나. 네. 이런 거 뭐 쉬는 시간까지 다 포함해서 말하는 거죠? 그냥 앉아가지고 뭔가 공부에 투여되는 시간. 쉬는 시간 빼고 난 3시간 할 수 있다. 5시간 할 수 있다. 난 2시간 할 수 있다. 요것도 일단 알아야죠. 계획 짜는 것도 포함입니까, 여기에? 계획 짜는 거는 빠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한 세션에 얼마인지 총 공부 시간이 얼마인지 알고 마지막으로 하나가 단위 공부량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시간이 드는지를 알아야 돼요. 한 독해 지문 푸는데 몇 분. 수학 좀 더 문제- 구체화시키는 거네요. 그렇죠. 수학 네. 문제 요 정도 난이도 되는 데에 몇 분. 그래야 아까 시험 얘기하셨잖아요. 그쵸, 실전에서. 실전 시험에서 활용할 수 있으려면 그런 단위 문제풀이라든지 내용에 대해서 내가 몇 분 안에 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감이 있어야죠. 이런 거 모르고 이거 진짜 우리 제2 진짜, 성향이다, 제2 성향. 이런 거 모른 채로 그냥 뭐 수학 문제집 1시간, 영어 단어 암기 1시간 요렇게 짜니까는 이걸 왜 짜나 일단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걸 안 해도 감자 1개, 당근 2개 이거를 꼭 뭘 써야지 할 수 있나요? 안 써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들이 공부 계획 안 짜도 제 머릿속에 계획표 뭐 이런 거 얘기하고 저 뭐 어차피 짜봐야 짜다 말 건데요. 실천도 못 하는데요. 보시는 분들 중에도 모르셨던 분들 많으셨을 것 같아요. 전혀 우리도 이런 거 아무도 얘기 안 해요. 그동안 사실 이제 뭐 학습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많이 했지만 플래닝부터 해서 이 그치. 구체화하는 분은 지금 처음 들었기 처음 때문에 들어보시죠? 이게 사람이 진짜 중요한 게 이거를 자세하게 이렇게 짜는 이유가 아니 애들이 매일매일 학교 가서 시험 본다면 매일매일 절박감을 가지고 공부하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특히 초등에는 시험도 똑바로 없고. 네. 그럼 도대체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무슨 절박감이 있어가지고 매일매일 집중력과 효율성을 발휘해서 공부하겠어요. 그래서 야 이게 재밌어야 되는 거야. 야 내가 이렇게 시간을 세팅해가지고 하니까 이 시간 안에 내가 되고 집중이 잘 되고 오히려 딱 끝내고 놀 수도 있고 엄마도 이런 거 인정해 주니까 내가 인정도 받고 오히려 과외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더 확보할 수 있구나. 집중도 잘 되는구나. 이런 거를 느끼더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이거 해야 돼. 그 게임 퀘스트 깨듯이 그렇지. 약간 남자애들은 또 게임에 목매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재밌게 할 수 있는 거를 초등 때는 만들어놔서 이거를 그냥 몸 안에 내재화 시켜버려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뭐 계획 세우는 방법을 부모가 우리 입장에서 몰랐는데 해줄 수가 없는 거였네.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